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기술교육전문대학원 원장 유호경입니다. 2023학년도 신입학 시즌이 됐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 정리한 내용들을 좀 알려드리고 제가 마지막에 또 Q&A도 받는 시간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자, 저희 MOT, 특히 한양 MOT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특히 한양대학교 MOT는 국내 최고의 기술교육 전문대학원으로서 위치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 텐데, 솔직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좀 막막할 수도 있어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아 주시고, 질의응답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총 6개 정도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한테 추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인터넷도 많이 찾아보셨죠? 찾아보셨고, 한양대 하면 우리나라 굴지의 CEO들이 대거 배출된 학교고요. 기술교육 전문대학원에서 가장 추구하고 있는 기술사업화 부분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 또는 좀 부끄럽긴 하지만 1등, 2등은 거의 밥 먹듯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그 배경을 기반으로 한양대학교에서 기술교육 전문대학원이 지속적으로 창업과 기술사업화에 매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럼인지 여러분들이 한양대학교 기술교육 전문대학원을 여러분이 MOT라는 입장에서, 즉 매니지먼트 오브 테크놀로지라는 기술교육 입장에서 왜 한양대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두셔야 하느냐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최대 전임 교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연구비라든지 기술사업화에 정말 어마어마한 성장을 지난 10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진대회,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가장 많은 그 장관상, 진흥원장상 등의 다양한 수상 경력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걸 결과를 기반으로 창업에 성공한 기업들도 많고요. 그리고 여러분 동문 네트워크들이 워낙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한양 MOT를 선택하시면 전혀 후회할 수 없는 그런 기술교육 전문대학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기술교육 전문대학원은 당연히 기술경영의 글로벌 리더를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좀 어렵잖아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초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갈 거냐, 이미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갔고요. 또 산업적인 재편도 필요하고, 게다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상황에 기반해서 과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상품,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는 도대체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제 필요합니다. 실수할 수 없잖아요. 더 이상 따라갈 대상도 없고요. 그래서 당연히 대한민국이 기술경영의 글로벌 리더로서 자리매김하려면 한양 MOT도 그에 맞는 교육 비전과 체계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는 그냥 퀘스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퀘스트는 열정도 되고요. 여러분의 노력도 되지만, 퀄리티 에듀케이션, 즉 최고의 교육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정말 좋은 경험을 하는 학습 플랫폼을 가질 겁니다. 유니크 플랫폼을 갖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국가와 또는 여러분의 그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효과적인 사회공헌을, Effective Social Contribution을 하고요.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연구를 한양 MOT에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2025년에는 기술경영의 리더가 될 수 있고, 한국 산업의 중추적인 신산업의 역군이 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전략으로 여러분을 교육시키고 만들어내는 걸 저희들의 교육 체계로 삼았습니다. 한양 MOT가 자랑하는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지만요. 당연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 과정들을 개발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발굴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맞는 환경, 그리고 특히 우리 한양 MOT에 많이 입학하시는 중소 중견기업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융합기술사업화의 방향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런 문제들은
현장에서 발굴된 문제들을 교수님과 같이 해결해 나가면서 새로운 기술 경영의 어떤 전략 또는 전술 등등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과정들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이제 외국과의 협력 관계도 강화하면서 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기는 하지만 해외 연수 기회도 매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플랫폼 또는 총체적인 교육 과정, 총체적인 환경을 통해서 한양 MOT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MOT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당연히 여러분의 선택이 후회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좋은 교수님과 좋은 컨텐츠들도 있지만요. 저희들이 또 다른 MOT와는 다르게 다양한 실험실과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도 있어서 여러분이 직접 스마트 팩토리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사용할 수 있고요. 전 세계의 특허 데이터를 모아놓고 있는 계량혁신 연구 플랫폼도 존재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특허 정보라든지 지적재산권 관리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어떤 방향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해야 될지 여러분 회사에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학교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연구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 프로토타입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우리 이메이진 엑스랩을 통해서 3D VR 환경들도 충분히 구축되어 있고 전문가들도 여러분을 서포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신제품과 신서비스를 발굴해서 사용성 평가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되도록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AI, 빅데이터도 처리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교육용 서버들도 구축하고 있어서 다음 학기부터, 즉 내년 여러분이 입학할 때부터겠네요. 파이썬이라든지 인공지능 수업들이 추가적으로 온라인 또는 하이브리드 모드로 개발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 이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직접 서버를 사용해서 프로그램도 한번 구현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제품과 서비스들 또는 앱 등등을 직접 구현하고 개발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교육 과정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화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산업 환경상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2, 3년 동안 전임 교수님들과 외부 강사진을 동원해서 AI와 빅데이터에 관련된 특화 교과목들을 많이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뭐 과거에는 단순히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 예측이었다면 요즘엔 거기에 기계학습이라든지 딥러닝 기법들을 이용해서 기술 예측을 하고요. 실제로 비즈니스에서 AI가 어떤 식으로 활용되어 있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관점에서의 정보들도 제공하는 비즈니스 AI 등등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사업화 부분인데요. 사업화 부분은 이제 4차 산업혁명 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맞도록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인공지능 협업 시스템 또는 디지털 문화와 조직, 디지털 전략 또는 디지털 전략 마케팅 등등을 이용해서 과거에는 단순히 기업 내에서 여러 가지 휴먼 리소스를 사용해서 했던 마케팅 혹은 기술 개발이 아니고요. 좀 더 데이터 중심의 그리고 실제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산업이 혁신화될 수 있고 또는 더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에 대한 특별한 교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술 사업화의 새로운 방향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학기 동안은 저희들이 또 새로운 신규 교과목,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년에는 파이썬과 인공지능 교과목들이 하이브리드 모드로 개설될 예정이고요.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한 고객 경험 디자인과 같은 그리고 디자인 기술 경영에서 인공지능을 가미해서 디자인, 신제품 개발을 어떻게 수행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교과목들이 실무진의 관점 그리고 아카데믹한 관점에서 같이 진행되고 있으니 저희들이 이런 교과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 혹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특화된 교육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큰 앞으로의 미래의 산업 방향은요, 빅데이터 쪽은 당연히 AI와 함께 발전할 거고요. 이를 기반으로 한 로봇, 그 다음에 친환경 산업들이 많이 발전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거에 맞는 전문 인력들, 그쪽에 맞는 기술 경영 리더들을 양성하는 걸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VAT라는 교육 기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상품들을 만들어내자. 그리고 단순히 기다리거나 의사결정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내는 액션 중심의 교육 기법들, 당연히 PBL이라든지 등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직접 제작하려면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하드웨어, 교육 환경을 이해하는 충분히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VAT 교육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빅데이터 AI 시대 또는 로봇과 친환경 산업에 대한 새로운 기술경의 리더들을 양성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난 10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미래의 기술경영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교과목 중심의 내용과요. 그리고 이것들을 담당하는 훌륭한 교수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수 이수 교과목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교과목이 존재하는데 저희들이 이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최소한 한양 MOT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교과목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예를 들자면 봄학기에는 기술혁신론, 즉 혁신기술은 어떻게 발현이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유지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배경과 사회적인 구조는 어떤 거냐. 그걸 이해해야지 저희들이 앞으로의 미래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사업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술 사업화론도 있고요. 당연히 기술 사업화를 하려면 뭐 팔 물건이 필요하잖아요. 서비스든. 이런 것들을 직접 개발해 볼 수 있는 디자인 기술 경영, 혁신 제품 개발론들이 이제 봄학기에 주로 개설이 되고요. 가을 학기에는 조금 더 분석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신기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좀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의 특허 중심의 기술 예측이 아닌 기계학습과 딥러닝을 이용한 기술 예측 기법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더 손쉽게 그리고 다양한 정보들을 더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들도 다른 대학에서 제공하지 않는 새로운 교과목으로서 저희들이 강조하고 있는 교과목입니다. 이 외에도 당연히 기술경영이라는 학문 분야를 유지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 지적재산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등도 우리 선택필수 B라는 캐테고리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한양 MOT에서는 석사과정은 이 교과목을 포함해서 프로젝트 프랙티컴을 12학점을 전공 필수 이수를 하고요. 박사학위 과정일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고급 연구 방법론 이외에 선택 필수 A와 B에서 4과목 정도를 선택해서 반드시 이수하셔야 이제 졸업 요건으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또 뒤에 장표에서 이런 부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강 교과목은 뭐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긴 어렵고요. 저희들 홈페이지도 있고요. 페이스북도 있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유튜브도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선배님들 또는 동기분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도 취할 수 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겠지만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변경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봄학기에는 기술경영 계량 분석 등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이 이 부트캠프를 통해서 실제로 기술 사업화의 실전적 연습까지 수행하는 걸 1학기에 지향을 하고 있고요. 2학기에는 좀 더 분석론적인 방법으로 뭐 당연히 이 부트캠프 같은 실전적 연습도 있지만 뭐 헬스케어 이노베이션이나 요즘 친환경 사업 또는 빅데이터나 AI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적인 분석, 기술 데이터 분석, 비즈니스 AI, 하이테크 마케팅 등등이 2학기에 중점적으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교과목은 매 학기 개설되고요. 일부 교과목 2년에 한 번 개설돼서 저희들이 총 60개 정도의 교과목 풀들이 있습니다. 이 교과목 풀을 기반으로 그때의 상황에 맞게 가장 효과적인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교육과정의 방식에서 아까 뭐 VAT라는 기법도 얘기했지만요. 실제로 플립러닝과 PBL과 하이브리드 러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교육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플립러닝은 요즘에 가장 이상적인 교육 기법이라고 해서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도 좀 하고요. 여러 가지 아티클도 좀 읽고요. 여러 가지 뉴스 기사도 많이 읽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실시간 강의 시간에는 온라인 될 수도 있고 오프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면 수업을 할 수도 있고 비대면 수업을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플립러닝의 핵심 목적은 여러분이 미리 공부해 온 걸 교수님들과 디베이트하고 디스커션하는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교과목들이 뭐 서비스 혁신이라든지 신제품 개발론 또는 혁신제품 개발론을 담당하는 한지은 교수님이 이 플립러닝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요. 당연히 기술교육 전문대학원은 실전적인 문제 또는 실무 문제하고 분리돼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이제 problem based learning이라고 해서요. 과거에는 이론 중심의 교육을 했던 반면 최근에 다양한 교육학적 효과들이 이런 실전 문제를 학생들이 이해하고 이것들을 교수님과 같이 풀어나가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적인 진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PBL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희 한양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트캠프 1, 2와 이 부트캠프 스튜디오 1, 2를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아이디어도 발산하고요. 발산된 아이디어를 외부 기관에서 평가도 해주고요. 개선도 해주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걸 비즈니스 모델로 발표하고 제품화 시키거나 서비스화 시켜서 외부에 PR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선정되면 또 진짜로 기술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이런 실전형 교육 기법을 우리가 PBL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접근성 문제에서 매일매일 학교에 나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와 작년부터 죄송합니다. 올해와 내년에 이제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요. 온오프라인 병행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상황 이후로 많은 학생들이 오프라인 중심의 온라인 중심의 교육 환경에 굉장히 밀접해 있어서 계속 이제 학교에 안 나오고도 졸업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한양 MOT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온오프라인 믹스를 통해서 물론 저희들이 커리큘럼을 설정할 때 100% 온라인인 수업도 있고요. 그리고 3, 4주 혹은 6, 7주 워크숍이나 튜토리얼이 병행된 하이브리드 러닝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건 여러 가지 교육학적인 기법에 의하면 단순히 온라인으로만 또는 줌을 이용해서 목적 중심의 교과 전달보다는 교수님과 상의하고 교수님과 대면 접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경험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한양 MOT에서 제공해 줘야 되는 충분한 서비스니까 사이버 대학이 아니잖아요. 그런 교과목들을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의 접근성 문제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모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고급 연구 방법론은 박사과정의 필수거든요. 필수로 진행되는 이 교과목은 모든 교수님들이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시험도 온라인으로 보게 됩니다. 제가 진행했던 행동경제학과 R&D 의사결정론 경우에는 10주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요. 4주는 워크숍과 튜토리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 파이썬, 인공지능을 직접 구현하려면 파이썬을 좀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100% 온라인으로 내년 1학기에 개설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은 3가지 다양한 교육적 전달 모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교과목의 배정 또는 전달 모드를 개발하고 있고 전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양 MOT가 자랑은 아니지만 가장 많은 다양하고 많은 교과목을 개설하는 건 맞고요. 다만 이제 그래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타 대학과 함께 학점 교류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희 MOT에 와서 학점 교류를 하고 있지만 저희 일부 학생들은 또 저희 MOT에서 한양 MOT에 제공하지 않는 교과목을 듣기 위해서 서강대나 성균관대에 가서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항상 자유롭게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수원에 사는데 이러면 가끔 한두 과목은 성균관대 들어도 됩니다. 요 정도가 저희들이 타교 학점 교류로 진행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 참고 삼아 이해하시라고 저희들이 보통은 화수, 토 또는 특별한 경우에 화수, 목, 토 정도로 수업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비지정 교과목들이 있습니다. 비지정 교과목들은 이 시간표에 배정되지 않게 지도 교수님 혹은 담당 교수님과 편하게 시간을 지정해서 토요일 저녁이 될 수도 있고요. 일반
위크데이의 저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주로 많이 하고요. 이 부트캠프는 주로 토요일 6시 이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도 편하게 좀 토요일 오후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게끔 유지했고요. 그리고 외부 강사들, 외부 컨설턴트들, 외부 그 기관 투자가들도 많이 참여를 그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트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진짜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한양 MOT의 그 플랫폼에 태워서 넥스트 레벨 업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은 전임 교수님이 9분이 계십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요. 국내에서 가장 많죠. 전임은 겸직 교수님들은 주로 산업융합학부에 계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교과목들을 일부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겸임 교수님들은 해외뿐만 아니라 저희들 학교 바깥에서 실제로 실무적인 일들을 수행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직접 실무에서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고 고민된 문제들의 해결법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IAB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교과목 개발할 때나 이럴 때 이런 그 실무적인 관점들이 저희도 교과목 설계할 때나 교과목 구성할 때 도움이 되도록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양대 MOT, 한양 MOT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술사업화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아주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없죠. 산학협력의 정답은 없고요. 다만 아까도 교과목 중에 이 부트캠프라는 저희들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트캠프나 이 부트 스튜디오를 통해서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실제 제품화되고 서비스화되고 판매까지 될 수 있는 그 채널을 만들어 놨고요. 다만 이런 하나의 교과목에서 끝나지 않고 이런 것들이 MOT 전체에서 여러분들 도와줄 수 있는 산학협력이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기술교육 컨설팅이라든지 최고 경영자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필요할 때는 실무자 교육 그리고 교수님들과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공동 연구개발 과제 프로젝트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저스트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완성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요. 물론 저희들이 이름은 되게 이쁘게 졌습니다. Entrepreneur in Residence라고 해서 실제로 재학생들이 교수님과 같이 옆에 앉아서 같은 공간에서 사업을 진행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누시스라고요. 저희 여러분의 선배님이시겠죠. 요즘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투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컨트리뷰션도 많이 하고 있는 사례고요. 실제로 다누시스의 사례처럼 여러분이 아이디어만 있다면 교수님들과 협업, 특히 저스트 프로그램, 산학협력 프로그램, 그리고 이부트캠프 등등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는, 실제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재밌는 것들 많았습니다. 사회에 공헌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도 있었고요. 실제로 신기술을 이용해서 비콘 기술을 이용한 주차관리 서비스 등등이 실제로 이 부트캠프와 부트캠프 스튜디오를 통해서 개발돼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앱스토어 서비스도 되어 있고 투자도 받은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그랬나요? 저희 학생들이 우리 MOT 학생들 어디 나가면 웬만하면 우스개 삼아서 대통령상하고 총리상 아니면 장관상은 웬만하면 안 받는다. 그럴 정도로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 상을 휩쓸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도 좋고 당연히 그것들이 외부 기관, 외부 투자자들, 외부 컨설턴트들이 평가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것들이 더 현실적이고 더 의미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부트캠프, 부트 스튜디오 등이 있으니까 저희도 당연히 1등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자랑할 만한 여러분이 원 오브 댐이 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양 MOT에 탑승만 하시면 됩니다. 한양 MOT의 캠퍼스 라이프죠. 주로 대부분 밤에 오셔서 어두운 캠퍼스 라이프만 보실 경우가 많이 있겠지만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로운 학교 생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조하면서 저희들의 어떤 학생들의 분포라든지 전공 분야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 아직은 공학하고 경제 경영 쪽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한 30, 40대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기업 면에서 보면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한 70% 정도 차지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에서 뭐 기술 혁신이라든지 기술 관리를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 20-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당연히 교수님들과의 캠퍼스 라이프들은 있겠죠. 랩 세미나 또는 여러 가지 행사 등등도 여기에 포함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1년에 한 번씩 여러분의 생각을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하고요. 그걸 리서치 데이라고 합니다. 리서치 데이에서 여러분이 생각한 거 발표하고 교수님들 피드백 받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레귤러하게 1년에 한 번씩 유지하고 있고요. 당연히 외부 기관들에서 또는 해외 석학들이 와서 발표하는 기술경영 세미나들도 1년에 한 차례씩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트렌드, 기술경영의 트렌드, 새로운 산업의 트렌드를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면 또 재미있는 학교 생활이 될 거예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학교 생활은 수업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직접 액티브하게 조인해서 수행할 수 있는 액티브 러닝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즐거움을 찾을 수 있고요. 당연히 교수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겁니다. 한양대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임 교수님들이 많이 도와주실 거라 걱정하지 마시고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경영 세미나의 예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아마도 여러분 이제 해외하고 관련이 좀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이거는 일종의 좋은 경험이기는 하지만 과연 이 해외 교류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는 항상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어려운 점입니다. 가장 큰 어려운 이유는 외국의, 물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글로벌 트렌드는 벗어날 수 없지만, 나라별로 또는 문화별로 우리의 아이디어가 워킹할 수도 있고 워킹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글로벌 제품은 지향하지만 결국은 국내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의 아이디어를 해외 기업에 있는 또는 해외 기관에 있는 분과 같이 상담도 하고 진행하는 이런 투자 연계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의 생각이 좋으면 그쪽에 투자를 받고 또는 그쪽 기업으로 고용이 된다거나 인턴십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쪽 사람들은 이런 기술 경영을 하더라, 또는 이런 것들이 그 나라에선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 주로 유럽 중심으로 저희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이유는 미국이라는 문화는 저희들이 이미 교수님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거든요. 다만 이 유럽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미국, 중국에 비해서는 그쪽이 생각하고 있는 기술경영의 트렌드들은 조금 저희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특히 강조하는 건 유럽 쪽, 지난 4, 5년 동안 유럽을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봤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등으로 저희들이 그쪽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교육도 좀 받고요. 그분들하고 디스커션도 하고 자기 아이디어도 발표하는 글로벌 역량 강화 교육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매년 한 번씩 꼭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표에서 보이시는 바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녀왔던 글로벌 역량 교육을 통해서, 글로벌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방문했던 다양한 학교들을 또는 기관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올해는 2022년, 아직 여러분이 이제 입학을 하지 않아서 못 가시겠지만 올해는 10월 중순에 뮌헨 공대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뮌헨 공대에 가서 저희들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행사와 그다음에 교육 수업을 듣고요. 그쪽 산업체도 시찰하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들이 또 한국에 가져올 수 있는 정보들, 또 한국에서 인큐베이션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따로 개발해서 또 아까 투자 연계의 그런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외부 교수님이나 또는 저희들도 가끔 외국에 나가서 저희 발표도 하고요. 교수님들이 이제 한국에 들어오셨을 때마다 한 번씩 새로운 트렌드들도 전달해주는 그 초청 세미나라든지 또는 MOT 학생들끼리 모여서 하는 여름 단기 세미나 세션도 있습니다. 2박 3일짜리 프로그램도 자주 준비되어 있고요. 이건
한양 MOT만 구성하는 게 아니라요. 한국에 있는 전체 MOT 학생들이 구성하는 여름 단기 세미나도 있고 한양대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여름 단기 세미나 세션도 있으니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2박 3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술 경영에 대해서 한번 경험해보는 그런 자리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창업 사례들을 여러분한테 화면으로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졸업한 후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모든 분들이 되게 좋은 수업이었다, 그리고 좋은 경험이었다라는 건 뭐 공통적인 얘기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좀 고무적으로 생각했던 건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직무에서 다른 직무로 이동한, 즉 좀 더 기술 경영 쪽으로 이동한 부분이 저희들의 조사 결과 70% 이상이 됐다라는 말이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한양 MOT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학생들이 많이 따라와 주셔서 이런 좋은 기술 사업화 또는 기술 경영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위 수요 요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입학도 안 했는데 무슨 졸업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알고 하는 게 조금 여러분 플래닝을 세울 때 좀 도움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석사는 2년 수업 등록금을 2년 내야 됩니다. 박사도 2년 등록금을 내고요. 그리고 나서는 졸업할 때까지 3년 정도 연구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등록금하고 관련된 얘기고요. 실제로 그 2년 동안, 석사과정 2년 동안에는 45학점이라는 이수학점을 들어야 되는데, 총 그럼 몇 과목이에요? 15과목 정도 되잖아요. 15과목을 4학기에 나눠서 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매 학기 교수님들과 지도교수님들과 여러분의 보고서와 실전형 문제 적용, 실전형 문제 해결 기법을 이용한 캡스톤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거에 해당하는 교과목들이 프로젝트 프랙티컴 1, 2, 3, 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첫 번째 학기엔 1, 그리고 마지막 학기엔 4를 듣게 되는 그 4과목을 제외하면 실제로 15과목 중에 11과목만 들으면 졸업 요건이 됩니다. 당연히 외국어 요건이 있습니다. 외국어 요건은 공인 인증, 영어 인증 점수를 내도 되고요. 그리고 한양 MOT에서 제공하는 영어 전용 수업을 2과목 이상 수강했는데 단 조건이 B학점 이상이셔야 됩니다. B학점 이상일 경우에는 영어 시험, 즉 공인 영어 점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외국에서 학부를 졸업한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내규를 수정해서 외국어 시험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영어 시험은 대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석사학위 과정은 반드시 캡스톤 프로젝트 보고서를 쓰셔야 되고요. 혹시 석사학위로 논문을 작성해주고 싶다,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도 캡스톤 프로젝트 보고서는 프로젝트 프랙티컴 1에서 4를 이용해서 교수님과 작성하고 추가적으로 석사 논문을 작성을 합니다. 저희 지금까지 한 90% 정도가 캡스톤 프로젝트 보고서였고요. 한 10% 정도가 캡스톤 보고서 더하기 석사 학위 논문으로 졸업을 하였습니다. 석사학위 과정은 종합시험이나 연구 업적은 없고요. 다만 이제 박사학위로 넘어가면 이수학점은 36학점이고요. 그리고 필수 이수 교과목이 아까 처음 슬라이드에도 말씀드렸지만 고급 연구 방법은 반드시 필수고요. 그 첫 번째 장표에 있었던 선택 필수 A라는 영역에서 3과목, 선택 필수 B라는 영역에서 1과목을 선택해서 반드시 그 4과목은 들어야, 정해진 5과목은 들어야 박사학위 필수 이수 교과목이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박사학위 과정은 반드시 학위 논문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늘 보던 박사학위 논문 이렇게 좀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양장본으로 되어 있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 심사 논문을 교수님들에게 제출하고 교수님들이 심사를 하게 되고요. 박사 과정은 2년차가 끝났을 때 전공 4과목에 대해서 종합시험을 보게 됩니다. 일종의 종합시험은 퀄리피케이션인데요. 쿼리피케이션 테스트를 통과해야 그 이후에 박사 학위 논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박사 과정 학생들은 저희들이 또 추가적인 요건으로 전문학술지에 2편 이상을 게재해야 됩니다. 물론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다만 여러분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야 되는 박사과정 학생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업적의 제약 조건과
퀄리피케이션이라는 종합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박사, 최소한 한양 MOT가 내보낼 수 있는 그 품질 관리는 좀 해야 되니까요. 요런 종합시험과 연구 업적을 통해서 박사 학위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박사 통합 학위 과정은 좀 박사 학위 과정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석사 2년 더하기 박사 2년, 즉 총 8학기를 등록금을 내셔야 되고요. 실제로 석박사 통합 학위 과정에 지금까지 들어온 학생이 한 3명 정도 됐는데요. 석박사 통합 학위 과정은 병역 특례 요건하고도 상당히 매칭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전화 또는 행정팀에 연락해서 석박사 통합 학위 과정으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매년 학생들의 그 장학 지원을 위해서 매 학기 여러분들에게 차등적으로 장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생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입학 성적에 따라서 장학 예산이 배정이 되고 장학금이 지원이 되고요. 재학생들에게는 직전 학기의 성적하고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수행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뭐 기술사업화를 내가 직접 교수님하고 했다, 어디 학교에 가서 발표를 했다, 학교에 입시활동을 좀 지원을 했다, 뭐 등등이 추가적인 정보로 제공돼서 여러분이 다음 학기에 장학 지원의 총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건 교수님이 뭐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항목도 있지만 대부분 오른쪽에 나와 있는 항목부의 배점을 통해서 그 정량화되어 있는 형식으로 여러분에게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관심이 많을 거예요. 장학금. 아시겠지만 전문대학원은 비쌉니다. 비싼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수님이 많습니다. 교수님이 많고 학생 수는 적고 일반적으로 학교 입장에서 바라보면 전문대학원은 코스트 베니핏 입장에서 좋은 대학원은 아닙니다. 이유는 교수님을 많이 뽑아야 됩니다. 전문대학원 법이 따로 있거든요. 당연히 저희 한양 MOT는 9명의 전임 교수를 모시느라고 교수님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임금들이 있잖아요. 샐러리 등등이 실제로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의 지원, 그다음에 한양대의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상 학생 중, 즉 매년 한 110명의 대상 학생 중에서 93%가 장학 혜택을 받습니다. 거의 대부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평균 수액은 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일반 대학원하고 전문 대학원의 등록금 차이가 꽤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약간 보조해 준다는 의미에서 30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산업부의 예산과 한양대의 예산을 다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저렴한 가격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300만 원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타 입학 지원 관련으로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요. 이제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정보들이겠죠. 입학 설명회에서 뭐 앞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한양 MOT가 이렇게 훌륭한 대학원이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해 줬다라는 거 정보였다는 반면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늦지 않게 지원도 하고 저희들 평가도 받고 내년 이맘때쯤이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을 그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23년에는 뭐 작년과 동일하게 석사과정, 박사과정, 석박학위 통합과정을 통해서 약 50여 명의 학생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그때그때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석사과정은 한 30여 명대고요. 박사과정은 한 20여 명대라고만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지원 분야로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원 자격은 당연히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학사학위를 반드시 취득한 분이거나 취득 예정자여야 하고요. 그리고 법령에 의해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들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필요한 서류들도 부가 서류들도 여러분 입시 지원할 때 내셔야 됩니다. 뭐 졸업 예정 증명서라든지 뭐 학점 증명서 뭐 이런 것들을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판단하고 석사 과정으로 지원할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저희들이 심사에 들어가는 거죠. 박사는 당연히 석사가 있어야 되고요. 오른쪽에 입학 우대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MOT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산업부의 산업통상자원부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기술경영 인력 양성입니다. 당연히 대기업은 어느 정도 기술경영 인력들이 있다라고 믿고 있어요. 물론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중소 중견기업 또는 산업체 재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라는 산업부의 어떤 철학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저희 입시에서도 이런 분들에게는 추가적인 가점을 부여해서 이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입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작품이다. 앞에 있는 걸 싸그리 잊어버려도 됩니다. 나중에 만나면 입학 설명회 때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또 지도 교수님들이 또 설명드릴 겁니다. 다만 이 장표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원서 접수는 28일부터 시작합니다. UA 플라이라고 당연히 한양대 MOT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그 정보가 있고요. 인스타그램, 유튜브에도 다 있습니다. 다만 28일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는 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원서 접수만 하고 대부분 끝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돼요. 그와 필요한 아까 저희들이 필요로 했던 석사 졸업증명서가 있는지 또는 학사 졸업증명서가 있는지 성적증명서는 있는지 등등을 서류 제출을 반드시 인편으로 하시거나 즉 직접 와서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요 날짜가 더 중요합니다. 11월 21일까지 제출이 완료돼야 됩니다. 그 얘기인 즉슨 21일 날 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21일 날 직접 오셔야지. 근데 우편 방문은 18일자 소인분 한 2, 3일 정도 걸리니까 18일자까지 퀵으로 보내는 건 돼요. 퀵으로 보내는 건. 왜? 받을 수 있으니까. 퀵이 좀 비싸죠? 하여간 11일, 11월 21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까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여러분의 서류 심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게 통과되신 분은 12월 3일 날 잊으시면 안 돼요. 12월 3일 날 갑자기 뭐 약속이 있다. 해외 출장이다. 아주 불편한 상황이 됩니다. 아주 매우 불편한 공정성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반드시 12월 3일 날 내가 서류 통과할 것 같다 또는 미리 저희들이 알려드리긴 하지만 면접 전형이 12월 3일 날 일어난다는 말 있다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합격자 발표는 올해 12월 21일이고요. MOT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되고 당연히 UA 시스템을 통해서 동시에 공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록금 납부는 합격하신 분들은 자세한 정보가 여러분한테 갈 겁니다. 그래서 납부된 순서대로 여러분이 입학이 확정되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 올해 입시가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여러분은 10월 28일 날 원서 접수를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 자리를 했고요. 아까 그 제출해야 될 서류 여기 쫙 나왔습니다. 여기서 좀 궁금하신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업계획서 제가 여러 번 심사를 해보면 나머지는 여러분 금방 알아요. 졸업증명서, 뭐 각종 증빙서류 이런 건 제출하시면 되고요. 입학 추천서는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상사, 특히 여러분의 한양대 선배님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기술경영에 가장 근접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가 왜 기술경영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추천서를 써주면 저희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읽습니다. 요거 중요한 정보고요. 또 하나의 팁은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지원서 및 학업 계획서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지원서는 자기 개인정보 쓰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자기 학력 경력상 쓰는 거 있고요. 근데 학업 계획서를 많이 좀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읽었던 학업 계획서 중에 제일 그 이상한 학업 계획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딱 한 줄 있었거든요. 그런 거 말고 나는 이런 연구를 좀 해보고 싶은데 솔직히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몰랐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기술 경영에 관심이 있었고 이걸 한양 MOT를 통해서 발전시키고 이런 기술사업부와 이런 자기가 생각하는 내용을 담담하게 써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은 반드시 이런 분이 나하고 좀 맞지 않을까? 미리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교수님들과. 교수님들이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메일 오거나 또는 학교로 전화를 하시면 교수님들이 나는 이런 연구에 좀 관심 있네. 이거 내가 도와줄 수 있어. 이거 괜찮네. 뭐 이런 식으로 교수님들이 여러분한테 사전 박사과정일 경우에 석사는 하실 필요는 없고요. 박사과정일 경우에는 이런 교수님들과 MOT 교수님들과 전임 교수님들과 상담을 해주시면 그리고 나서
학업계획서나 지원서에 나는 이분하고 같이 한번 박사과정을 연구하고 싶다라고 쓰시고 그에 맞춰서 학업계획서를 쓰는 게 가장 좋은 절차입니다. 물론 지도교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요. 다만 이번 입시를 위해서 내가 최소한 기술경영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술경영에서 앞으로 이런 연구를 해나갈 거라는 걸 미리 한양 MOT의 전임교수가 상의를 하고 그 상의된 내용을 학업계획서에 기술하면 굉장히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조금 시간을 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소는 여기 있어요. 물론 홈페이지에도 있지만 자세히 읽어보시고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저희들이 또 더블 체크합니다. 좀 모자른 파일들, 모자른 서류들 있으면 또 전화 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2220으로 시작하는 02-22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 꼭 받으셔야 돼요. 입시 때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기대하셨던 27일날 10월 27일날 목요일날 저녁 7시에 직접 대면으로 지난 몇 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행해서 좀 재미는 없었거든요. 여러분이 직접 한양대에 오셔서요. 저도 만날 수 있고요. 모든 교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고 교수님들도 직접 상담해 주고요. 그날은 원우 회장도 오고요. 동문 회장도 옵니다. 그래서 선배로서 여러분한테 이런 것들이 한양 MOT의 장점이다.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수업하면서 좀 힘들 것이다. 이런 뭐 아주 실전적인 경험들을 제공해 줄 거여서 반드시 10월 27일 한양 MOT에 관심이 있거나 MOT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은 27일 날 7시에 뵙죠. 뭐 많은 건 준비하지 못했지만 기본적인 샌드위치하고 커피 정도는 준비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신입학 관련해서 또는 한양 MOT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들을 올라온 걸 가지고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질문 재밌네요. MBA와 MOT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MOT는 다르지. MOT는 매니지먼트 오브 테크놀로지죠. 즉 MBA는 딱 봐도 학위 이름이네. 마스터 오브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경영학 석사네. 경영관리 석사. MOT는 학문의 분야잖아요. 매니지먼트 오브 테크놀로지. 기술을 경영하는. 그러니까 학문 분야와 학위를 다른 얘기지. 학문 분야는 그런 거잖아. 외과, 내과, 뭐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이게 학문 분야고 학위는 의학 박사인지 전문인지 일반인지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MOT는 학문 분야고 MBA는 그냥 학위 이름이죠. 이 질문은 그런 것 같다. MBA처럼 뭐 이렇게 네트워크도 많이 있고 뭐 MBA 솔직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공부라기보다는 네트워크 사러 가는 거잖아. 서울대도 그렇고 한양대도 그렇고. MOT는 네트워크를 쌓냐? 당연히 우리도 쌓죠.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문 기업인, 동문 선배, MOT 선배죠. 그리고 MOT의 동기들이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어서 창업하신 분들도 많고요. 실제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자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그 회사의 문제도 풀고 또 좋은 아이디어 나오면 창업도 하고요. 이런 네트워크는 있습니다. MBA처럼 뭐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은 저희들은 잘 안 모십니다. 왜 MOT를 모르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안 모으시지. 저희들이 모셨던 유명한 겸임 교수님들은 많이 계시죠. 뭐 대기업의 뭐 사장님들, 뭐 회장님들 이런 분들 많이 계셨지만 그런 분들은 또 우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4차 산업혁명에 약간 좀 떨어지셨던 분들이시잖아요. 동떨어지셨던 분들이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겸임 교수님들, 특히 또 새로운 겸직 교수님들, 신진 교수님들 뽑을 때는 조금 MOT의 새로운 모습,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맞는 교수님들도 저희들이 또 교수진을 구성했기 때문에 한양 MOT는 MBA형 급이 다르죠.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갈게요. 이 질문은 이제 돈 문제네. 확실히 이 전문대학원 입시하시는 분들은 이 돈 문제에 관심이 많아요. 비싸거든. 전문대학원 왜 비싼 이유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전문대학원은 전문대학원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전문대학원은 아무나 못 만들어요. 건물도 있어야 되고요. 가장 어려운 건 교수의 숫자입니다.
학생 대비 교수의 숫자가 많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뭐 기계공학과나 전자공학과는 학생 더럽게 많거든요. 한 뭐 1000명씩 돼요. 대학원생도 한 1000명씩 돼요. 근데 교수가 한 50명 되지. 왜? 50명 가지고 2000명을 꾸릴 수 있어. 그러니까 돼요. 근데 한양 MOT는 전임교원 9명을 가지고 110명도 안 되는, 즉 편제 정원이 110명이거든요. 50여 명씩 뽑으면 엄청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학원이에요. 그래서 학교 입장에선 안 했으면 좋은 대학이에요. 근데 산업부의 지원, 그리고 한양대가 공학 기반이고 기술사업화의 메카고 창업의 메카인데 어떻게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이 없을 수 있겠냐라는 창립자 이사장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어서요. 저희들이 산업부의 지원, 그리고 한양대 자체의 장학금 지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장학금 펀드를 만듭니다. 이걸 통해서 그 비싼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에 여러분이 내야 될 등록금을 좀 감면해 줍니다. 수혜 비율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93%, 당연히 차등 지급입니다. 여러분이 성적도 좋고 MOT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했다. 뭐 기술사업방 건수도 있고 논문도 제출하고 교수님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참여하고 이러면 당연히 수혜 비율은, 그러니까 수혜 비율은 93%지만 수혜금은 더 올라갈 수 있죠. 차등 지급이 원칙입니다. 물론 어떤 대학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엠빵, 그건 공정한 건 아니에요. 이퀄한 거지. 이퀄과 페어는 구별해야 돼요. 페어는 저희 한양 MOT는 장학금 수혜 비율과 수혜액을 선정할 때 굉장히 공정한 절차와 공정한 룰을 통해서 장학금의 수혜 금액을 정합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는 800만 원 후반대가 되는 전문대학원 등록금을, 입학금 빼고요. 등록금을 일반 대학원 수준, 지금 일반 대학원이 한 650만 원 정도 됩니다. 한양대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수준 이하로 맞추는 걸 아까 말씀드린 장학금 펀드를 통해서 산업부에서 제공된 사업비, 그 다음에 한양대에서 자체 조달한 장학금 자원을 섞어서 여러분에게 페어한 룰을 통해서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너무 비싸지 않아? 당연히 교수님이 많으니까 비싸죠. 그럼 이제 교수님 없는 학교로 가면 돼. 그럼 이제 거기 싸지. 그럼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럼 됐습니다. 이분은 창업을 하고 싶으신가 보다. 뭐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하면 되지 뭐. 뭐 한양대가 도울 주가 엄청 많죠. 일단 첫 번째, 한양대 네트워크이지 뭐. 올해 한양 지주회사에서 70억인가 80억 정도 펀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양대에서 창업한 재학생 여러분이겠네. 여러분에게 그 7, 80억의 펀드 중에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 뭐 시리즈 A, B, C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지원도 해주고요. 그게 이제 금전적으로는 가장 한양대 자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원된 최고의 금액이겠네. 당연히 뭐 한양 지주회사도 있지만 저희 MOT에서 10년간 진행해 보니까 가장 많은 도움이 되는 건 한 두 가지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Entrepreneur in Residence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이 교수님 옆에서 그래서 창업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오피스, 공간 등등을 많이 제공해 주고요. 거기서 교수님하고 같이 아이디어 내고 개발하고. 그래서 아까 성공했던 다노시스 같은 기업도 있고요. 요즘에 도네이션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교에. 한양 MOT를 위해서 도네이션 많이 하시고, 나중에 우리 동문회 오시면 그런 기라성 같은 여러분의 선배, 창업 기업가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통해서 엄청난 도움을 받거든요. 여러분이 뭐 정의선하고 이지영을 안다고 얼마나 도움을 받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창업을 계획할 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기 네트워크를 여러분한테 빌려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Entrepreneur in Residence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수님과 또는 학생들과 또는 동문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창업을 받을 수 있고요. 실전적으로 교과목 중에서는 이부트캠프 스튜디오 두 과목이 매 학기 열립니다. 이건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세요.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신제품, 신서비스, 신산업까지 개발하는 과정에서 프로토타입도 만들고요.
외부 컨설턴트, 외부 평가자들이 들어와서 아이디어도 업데이트 해주고 진화도 시켜주고요. 고쳐도 주고요. 이걸 통해서 처음에는 그냥 막연한 사업이고 내가 이 아이디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것 중에 성공한 아까 여러 가지 뭐 버스 타는 앱도 있고요. 등등등 이런 것들을 실제로 구현해보고 투자도 받아보고 외부 기관의 평가도 받아보는 이 두 개가 아마 메이저 서포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외에 뭐 진짜 중요한 거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한양대 선후배들의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어디 가서 한양대 MOT 나왔다 그러면 안 쪽팔리거든요. 훌륭하지. 그 다음에 9명의 전임 교수님들이 여러분 엄청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분이 창업을 준비하시고 실행하신다면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 질문을 했구나. 회사를 다니면서 수업을 할 수 있나요? 수업 수강을 병행할 수 있나요? 뭐 안 다니면 되지. 공부 열심히 하려면, 더 열심히 하려면. 하루에 24시간 공부하고 싶으면 회사를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제약 조건은 회사를 다니실 거 아니야.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기술 경영의 석사와 박사 또는 공학 박사를 취득하고 싶은 게 여러분 목적이었으니까 당연히 병행할 수 있죠. 당연히 병행할 수 있고. 근데 저 질문의 의도는 뭘까? 아마 힘들지 않냐 공부가 그 의도 아닐까요? 화요일 날도 나오라고 그러고 수요일도 화수 중에 하루 나와야 되고 토요일 날 나오고 그럼 내가 일주일에 7일인데 일요일에 놀아야 되니까 빼고 그럼 6일인데 6일 중에 이틀 내가 3분의 1을 희생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6일 중에 이틀은 학교를 나와야 되니까 뭐 그 정도 희생은 해야죠. 그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 속담에 There is no free lunch. 그 공짜 점심은 없다. 희생한 만큼 빠르게 박사학위도 취득할 수 있고요. 빠르게 여러분이 원하는 학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회사를 다니면서 수업은 들을 수 있지만 저 질문의 본질은 좀 걱정된다. 회사 다니면서 회사 일도 잘 못하고 학교 일도 잘 못한다. 결국은 일정한 희생이 필요하죠. 잠을 좀 덜 자면 됩니다. 저는 항상 제 학생들한테 숨을 반만 쉬어라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즉 하루에 숨을 100번을 쉬어야 되면 그게 24시간이면 50번만 쉬면 48시간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과장해서 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의 희생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음 단단하시고 오셔야 돼요. 한양 MOT가 이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는 게 목적이어서요. 두 번째입니다. 이런 질문도 왔네요. 학기 중 일주일에 며칠 수업을 듣나요? 저는 일주일 내내 들었습니다. 근데 MOT는 그렇지 않죠. MOT는 아까 뭐 수업시간표, 우리 수업시간표에서 보셔도 되겠지만, 주로 강의가 화수, 토에 열립니다. 화요일, 수요일은 낮 수업도 있고요. 토요일은 당연히 뭐 하루 종일 하는 거에 낮 수업이 있겠네요. 목요일은 학기의 요구사항에 따라 조금씩 유동성은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교과목 배정을 하는 시간표는 화요일 오후 2시부터죠. 뭐 오후 3시부터군요. 3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저녁 7시부터 수업하고요. 수요일도 3시부터 수업하고 7시부터 수업하고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수업이 계속 이어지고 이부트 캠프와 같은 외부의 강사라든지 직접 실험을 직접 제작과 구현이 들어가는 거는 비지정으로 해서 토요일 저녁 또는 뭐 지도 교수님하고 상의해서 지정을 하면 됩니다. 아마 학기 중 일주일에 며칠 수업을 듣나요? 라고 질문한 분은 학교를 안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 대전제는 한양 MOT는 사이버 대학은 아닙니다. 사이버 대학은 아니라서 반드시 교수님들과의 대면 접촉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는 수업 또는 수행할 수 있는 지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 화수 중에는 하루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요. 토요일은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MOT 학생들이 주중에는 한 번, 그 다음에 주말, 특히 토요일에는 다 나와서
뭐 네트워크도 쌓고요, 수업도 듣고 같이 디스커션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강조했다시피 학교에 자주 나올 수 있는 상황이면 조금 더 자주 나오시는 게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수님하고 상의도 많이 하고요. 지도교수님이 여러분들을 뭐 나몰라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오셔서 지도교수님하고 토론도 많이 하고요,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주중 수업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좀 질문의 핵심인 것 같은데요. 화요일, 수요일 주중에 오후에 수업이 있습니다. 3시부터.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3시 수업은 수강생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독특하게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주중 수업 3시에 열어도 20명, 30명씩 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반차도 써서 자주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계속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나가기 귀찮은 거야. 이래서 안 와.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화요일, 수요일 낮에 나오세요. 낮에 나오면 교수님하고 밥도 먹고요. 그리고 캠퍼스 라이프도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바는 화요일, 수요일 3시부터 그 화요일, 수요일 둘 중에 하루만 3시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좀 학교에 있어보고 교수님하고 상의도 하고요. 토요일은 전일 수업 듣는 요 이틀짜리 수업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 이런 질문이 왔네요.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평균적으로 얼마가 걸리나요? 저는 3년 했습니다. 저는 3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양 MOT에서 빠르면 2년 반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5년 걸리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게 뭐 자기의 개인적인 시간 문제도 있고요. 투자해야 되는 시간 문제. 그 다음에 국내외 저널에 통과돼야 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천편일률적으로 2년 반이면 된다, 뭐 5년이면 된다 라고 얘기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다만 박사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로 하는 이수를 필요로 하는 건 2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위에는 이제 연구 등록을 하고요. 물론 그 2년 동안 지도교수님과 많은 토론과 연구, 실험, 설계, 데이터 분석 등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연구의 주제가 충분히 2, 3년 안에 공략할 만하다. 그러면 2, 3년 안에 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데이터를 취득하는 기간이라든지 분석하는 기간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기법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그럼 좀 더 오래 걸릴 거예요. 박사를 빨리 땄다고 뛰어난 건 아니에요. 박사를 늦게 땄다고 멍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또는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지식이 얼마나 많은 범위를 포괄하고 검증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2년 반이 될 수도 있고요, 5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교수님하고 지도교수님하고 상의하면 될 거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5년이 평균적인 것 같습니다. 4, 5년 수업시간 포함해서.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2023학년도 신입학 입학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신입학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한양의 캐치프레이즈 정도는 외우셔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 구호 한번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레벨 한양 MOT!